코리안 메이저리그 격돌 이정우 대 김하성. 먼저 스포츠 이슈인데요. 자, 올 시즌 KBO 리그가 정말 역대급 흥행 속에서 벌써 이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라운드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일어나는 이슈들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태우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왜요?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우리 다 갇혀 있고 이렇게 좀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에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 이게 각이 이게 좀 어색하다 하면 좀 있고 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신입 때 참 고생하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느덧 베테랑 진행자가 돼서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자, 오늘 이 또 쓱버지의 어깨에 제가 또 힘입어가지고 제가 자, 한번 올라타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타십시오. 예. 네. 자, 이제 서서히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기한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루머나 막 그 인터넷상의 소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 이제 원론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KBO 리그의 트레이드 시간은 포스트 시즌 종료일 다음 날부터 그다음에 다음에 7월 31일까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그 뒤로 뭐 웨이버 공시에서 트레이드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가기 때문에 사실 KBO 리그는 포스트 시즌 나가려고 혹은 승부를 걸려고 트레이드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실질적인 마감 시한은 7월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네.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시즌 초반에는 트레이드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구단들도 각자 생각들이 다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올해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쵸. 그런데 이게 세상 일이 또 아이, 마음대로 안 되죠. 또 마음대로 절대 하다 안 되죠. 보면은 이게 또 전력이 좀 구멍 난 데도 보이고 부상자들도 생기고 그래서 순위도 처져서 압박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트레이드 논의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창 논의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쵸.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네. 4월까지는 트레이드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아. 얼음장이었대요. 단장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로 굳이 괜히 부메랑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안 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뭐죠? 급한 팀들이 생깁니다. 그럼요. 이제 그런 팀들 위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찔러보고 이제 그런 단계에 지금 돌입해 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 논의를 어디까지 논의를 하느냐, 논의로 이제 보느냐, 바운드를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할 때 뭐 이를테면 제가 김민희 아나운서한테 안경 트레이드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김민희 아나운서가 싫은데요? 아, 그쵸. 네, 이거는 못 줘요. 안 이렇게 되는데요? 얘기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는 트레이드 논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문의 정도 했다. 자, 그러면 김민희 아나운서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쓱버지가 쓰고 있는 안경 줄 수 있어요? 라고 네. 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 해.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트레이드를 맞춰보자. 그러면 뭐 저 물통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해보자. 이 정도 돼야 이제 논의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트레이드 논의들이 한 2건 정도 엎어졌습니다. 아, 네,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사실 엎어진 트레이드는 사실 뭐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불문율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그 와중에 이렇게 문의해보고 논의해보고 하는 와중에 서로의 정보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팀이 어느 선수까지는 내놓을 수 있고 어느 포지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전 조사가 그 문의와 논의 속에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조사는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카드를 더 본격적으로 더 치열하게 맞춰볼 수 있는 계절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웬만한 팀들은 올스타크 브레이크 이전에 끝내려고 할 거예요. 네. 왜냐면 후반기부터는 딱 짜여진 느낌에서 또 시작을 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트레이드 논의의 고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사실 인터넷 썰 보면요 기자들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직 네. 모르지. 그걸 나중에 물어보면은 아닌데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비슷한 논의가 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다 알기는 힘들어요. 아, 그쵸. 뭐 구단 관계자들 보안이 있는데 그걸 네, 어떻게 네. 가르쳐 줍니까? 근데 이런 소문들이 나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엎어진 트레이드가 많거나 혹은 논의가 거의 막판에 이제 무산됐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감으로 캐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뭐 소식들 그다음에 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각 팀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팀들이 어느 팀들이냐 일단 이거부터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와 셀러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즌이잖아요. 네네. 근데 KBO 리그 뭡니까? 10개 구단이 다 가을 야구 보고 달리는 좀 기형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팀은 좀 즉실력감을 내놓고 유망주를 얻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KBO 리그는 거의 그렇지 않죠. 즉시 전력까지 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좀 전력을 좀 맞아요. 키우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레이드가 더 힘든데 아. 자 상위권 팀들도 한번 볼까요? LG 같은 경우는 사실 LG를 찔러보는 팀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 네. 그런데 LG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에 좀 보수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팀을 흔들 이유도 그치, 없죠. 없다고 볼 수가 너무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전에 또 트레이드 할 때 좀 네. 실패했던 사례들이 L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선수들이 잘한 뭐 맞아요. 이런 사례들 때문에 LG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드 시장을 좀 관망해서 보는 거고 네. LG는 아직 고우석 선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 네, 고우석 선수가 7월 이후에 언제든지 돌아온다고 하면은 다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LG 네네. 내부에 또 물어보면 또 마땅히 줄 선수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상위권 팀 다른 팀 보면은 KT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두 팀 모두 지금 약간 페이스가 초반 비해서는 좀 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취약점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KT와 LG도 소규모지만 KT와 삼성도 소규모지만 트레이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S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빨리 움직였네요. 성과가 아직 없는 상황이고 SSG 같은 경우도 내놓을 선수들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상대 팀이 원하는 선수들은 팀의 핵심 선수들 일부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SSG가 내놓을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SSG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팀 전 두 팀 뽑을게요. 기아, 키움. 기아 키움? 네. 어.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머지 9개 팀들에 비하면은 약간 성적, 올해 성적보다는 내년 성적을 좀 더 보고 있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단 지명권을 준다고 하면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거물급 선수들을 좀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다만 들면 어떤 선수들? 뭐 예를 들면 뭐 선발 투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타 팀에서 탐을 내는 선수들이 있는데 어.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그런 트레이드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 팀들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번에도 그쵸? 얘기했을 때 혹시 내놓지 않을까 이런 문의들은 꽤 있었다. 네, 이런 부분들. 다만 키움도 아주 예전에 비하면 아주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충분히 그래요? 보고 판단을 할 것 같고 어. 키움이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일부 팀들이 원하는 것들이 요즘에 지명권들이 많잖아요. 신인 지명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지명권을 주고 지금 데리고 와서 이게 장기적으로 득이 되느냐 이거 KBO 리그 구단들의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위 지명권을 웬만하면 지키자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많습니다. 음. 지금 KBO 리그 팀들 불펜 부족한 팀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불펜이 상당히 힘든 경우는 많은데 지금 기아는 불펜을 많이 쟁여놨어요. 지금도 사실 작년에 1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2군에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상대 팀에서 봤을 때는 저 선수들이 데려올- 잉여 전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여기에 뭐 전상현 선수, 이태양 선수 이제 6월 말 순차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떨어져 나가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 가지고 기아도 불펜을 내놓고 뭔가 취약 지점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야구계의 전망이고 뭐 네. 기아도 뭐 그런 가능성까지를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기아와 키움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 수준에서 한 뭐 데드라인 앞으로는 한 두세 건 정도가 많으면 저는 그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순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팀에 퍼줬다가 이거 불만을 맞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KBO 리그 구단들이 여론을 엄청 봅니다. 아,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아, 어쩌나.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 굉장한 딜레마거든요. 분명히 음. 뭘 하려면은 좀 모험수도 필요해요, 사실. 그쵸. 그런데 이 모험수가 실패했을 때 여론을 어떻게 좀 무마시키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3, 4년 트레이드 한창 했을 때보다는 올해는 좀 적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화나 이런 팀들도 뭐 작년에도 활발하게 트레이드 시장을 움직였던 팀이기 때문에 네. 올해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뭐 하나 같은 경우에도 불펜 보강도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하다 네. 보니까 뭐 또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또 올해 KBO 리그에 도입된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또 그 아시아 쿼터 제도가 논란 끝에 결과물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한 번 하고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년도 안 됐는데 심지어 반년도 안 됐어요. 네, 3개월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시아 쿼터를 도입한 거는 KBO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단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구단들도 20만 불 정도의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면은 충분히 1군에서 쓸 수 있는 선수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캠프 때만 해도 죄다 잘 뽑았대. 모든 팀들이 우리 진짜 오늘 잘 뽑은 것 같아. 이거 충분히 통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필승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사실 지금 대부분의 팀들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고 혹은 맞아요. 국내 선수만 못한 선수도 네, 있고 맞아요. 퇴출된 선수도 있고 좀 2군에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 막상 해보니까 얘가 왜 일본 프로야구 1군에 못 가는지 이유를 알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위뿐만 아니라 사실 네. 뭐 커맨드나 뭐 경기 운영이나 뭐 담력이나 멘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네. 뭔가 하나씩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아시아 쿼터가 뭐 이렇게 안 할 거면 이거 돈 낭비 아니냐. 차라리 네. 그럴 바에는 전 세계로 눈을 넓혀서 뭐 육성형 외국인 선수나 이런 것들을 뽑자.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이 많잖아요. 뭐 맞아요. 아시아 선수들로 뽑아야 하고 전년도에 아시아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로 뽑아야 하고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이거 네. 다 풀어가지고 우리 글로벌하게 보자. 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만 불 정도 해놓고 글로벌하게 보자라는 건데 네. 사실 메이저리그 계약하는 도미니카 선수들 뭐 비싼 돈 받고 계약하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뭐 3만 달러, 5만 달러에 계약하는 선수들 150 던지는 선수들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와서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네. 육성형 외국인 선수가 없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가 사실 뭐 영입하는 팀들이 없어서 흐지부지 됐던 건데 네. 이게 20만 불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먹여줘야죠. 그렇지. 재워줘야죠. 맞아. 통역도 써줘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드는 돈들이 꽤 많아요 부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20만 불 할 거면은 또 추가적으로 돈 드는 거 있는데 이게 통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리그 내에서 갑론을박입니다. 네, 10개 구단에서 아시아 쿼터 존속시키자라는 팀도 있고요. 그래요? 네, 아시아 쿼터 잘하는 팀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팀들은 아시아 쿼터 폐지하면은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시아 쿼터 존속시키자는 팀도 있고, 그 아시아 쿼터 폐지하고 육성형으로 가자라는 육성형으로? 팀도 있고, 네. 육성형을 한 명 뽑을 거냐, 2명 뽑을 거냐, 2명 뽑자라는 어. 구단도 있고, 한 명 뽑자라는 구단도 있고, 지금 네네.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있고, 아시아 쿼터 참 계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폐지를 원하는 구단이 일단 많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팬들도 그렇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점만 생기면은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아시아 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한번 찍는다고 하면은 네. 올 시즌 끝나고 폐지되고 다른 제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무용지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진짜 약간 뭐 특출나게 뭔가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일부 선수를 빼면은 좀 죄다 네. 고전을 하고 있고 사실 국내 선수 쓰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들도 있는데 각자 처한 상황이 좀 다들 다르거든요. 팀마다 좀 시즌 중에 경질되는 상황도 있을까요? 뭐 이거는 사실 뭐 구단이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룹이 결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여기서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나눠서 볼까요 한번? 네. 이강철 감독 일단 KT 성적이 좋잖아요. 괜찮죠. 지금.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KT를 강팀의 반열로 이제 올려놓은 감독이고 무엇보다 이강철 감독과 나도현 단장 이 현장과 프론트의 케미가 엄청 좋습니다. 이 그래요? 케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 10개 구단 최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요? 이강철 감독이 올해 이제 감독직을 했지만 뭐 레임덕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못 느끼거든요. 아직까지 감독의 힘이 살아 있고 프론트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뭐 이강철 감독은 제가 볼 때 경질 이슈 없이 일단 뭐 시즌 끝나고 판단을 해도 뭐 KT는 늦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일단 이강철 감독은 좀 제껴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 하나 김경문 감독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죠. 시즌 초반부터, 시즌 초반부터. 많이 논란이 네. 됐었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시즌 초반 성적이 부진할 때도 팀의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여전히 감독의 힘이 좀 살아 있다라는 그런 힘이 있었고 여전히 프런트가 감독을 좀 밀어주고 감독 현장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한화가 뭐 최하위권으로 처지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시즌 끝까지 가서 시즌 끝에 성적을 보고 공과를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김경문 이게 감독 최근에도 어쨌든 이게 시즌 초반에 막 부진하고 뭐 지난 시즌도 뭐 막판에 좀 그랬지만 근데 지금 또 확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일단 치고 올라왔고 일단 한화가 항상 하위권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김경문 감독 부임 이후에 작년에 올라왔죠. 한국 시리즈까지 네, 갔잖아요. 네. 이 공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프런트도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거취를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되고 오히려 김경문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낫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성적이 최하위까지 처지는데 롯데 이제 롯데. 김태형 감독이 문제인데
6월 초까지는 김태형 감독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6월 초에 롯데가 코칭 네. 스태프 변동을 한번 하잖아요. 네, 네. 이게 프론트 주도로 이루어진 거냐, 감독 주도로 이루어진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영향력 파급력이 커질 수가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프론트 주도로 해서 감독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경질 코스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6월 초에 롯데 코칭 스태프 변경은 김태형 감독이 주도했어요. 아, 네, 그래요? 감독의 힘이 있다라고 좀 그러네요. 느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프런트도 아직까지는 뭐 김태형 감독의 뭐 크게 흔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 경질과 같은 아주 감독 선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구단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이런 것들은 롯데 그룹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성적상으로 봤을 때 네. 김태형 감독이 약간 좀 코너에 몰려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뭐 근데 이렇게 이게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뭔가 경질설이 현실화됐을 때 뭔가 마지노선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독의 영향력이 선수단에서 떨어졌다고 했을 때 경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 선수들에게. 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갈 바에는 어차피 뒤가 없다. 네. 뒤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는 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시각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랑 김민희 아나운서가 보는 거랑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걸 보고 네. 네, 이 그룹의 판단이 어떻냐 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6월 초와 지금은 조금 약간 좀 미묘하게 분위기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6월 초면은 사실 진짜 불과 네, 얼마 안 됐죠.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외부에서 그 미묘한 기류를 뭐, 실시간으로 캐치하는 건 불가능해요. 네, 네, 전혀, 그거는 네. 불가능하고 이제 나중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퍼즐을 좀 맞춰보는 건데 어쨌든 6월 초에 비해서는 지금 성적이 떨어지면서 약간은 좀 불안한 감이 좀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네. 자 그리고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야구팀 대표팀 명단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군 문제가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상무에 가면은 뭐 사실 아시안 게임 간다고 해서 금메달 다 따는 건 아니지만은 그쵸. 금메달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따왔으니까 맞아요.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군 면제 사실 뭐 태극마크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도 자부심이 있는 일이지만 그럼요. 사실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군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 뭐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제 상부로 가느냐 현역으로 가느냐 뭐 공익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다음 군 혜택은 2028년 LA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좀 골치가 아픕니다. 일단 올림픽 가려면 예선을 치러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네. 프리미어 12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잘하든 아니면 그 다음에 예선을 치러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가서 도쿄 때 우리 메달 못 땄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올림픽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마 상무나 현역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무도 최근에 예전에는 감독님이 좀 코칭 스태프가 뽑는 게들이 있었다면은 뭐 근래 들어서는 다 점수가 표준화돼 있죠. 1, 2군 성적으로 표준화돼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외압이 없기 때문에 구단들도 계산이 편합니다. 얘가 여기서 넣으면은 경쟁자를 상대로 점수를 봤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단이 다 계산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하나 둘씩 차례로 좀 보내지 않을까. 그다음에 현역이 18개월이라 네. 뭐 그렇게 예전에 저 군생활 때에 비해서는 뭐 길지가 네뭐나 때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든 네 지금 뭐 당장 뭐 극단적으로 지금 가면은 2028년 빨리. 시즌 초반부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은 선수들은 현역이 답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군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면담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선택을 빨리 해야 될 수도 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엔트리 탈락된 선수들 중에서 좀 이 선수는 의외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가오는 올림픽이나 뭐 이런 국제 대회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는 그런 유망주가 있을까요? 일단 20대 초반 선수들은 한 번 더 밀어봐도 되죠. 2년 기다려서 안 되면은 뭐 그 다음에 군대를 가도 뭐 20대 중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뭐 네. 김태균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뭐 충분히 좀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구단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서 좀 빨리 그쵸. 보내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는 선수들도 좀 자기 미래들이 그런 계획 플랜들이 확고해요. 군대를 빨리 가겠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단과 그런 것들은 면담을 잘해서 하는 거고 구단이 사실 군 문제와 수술 문제는
구단 독단적으로 못해요. 이거는 선수의 뭔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다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들어 고교 야구 유망주들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하고 또 미국으로 바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신인 드래프트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 간다 그러면은 좋은 선수가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은 KBO 리그 상위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들이 가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해야죠. KBO 리그 구단들은 제발 안 갔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네. 자, 일단 박찬민 선수가 필라델피아랑 계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엄준산 선수 음. 덕수고에 이제 투타 경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애리조나와 계약하는 걸로 뭐 소식통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요? 미국에 갔고 네. 신체 검사 통과하면 아마 이르면 이번 주에 계약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유망주가 또 이제 미국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대신 이제 하현승 선수는 잔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김지우 선수가 빅3 엄준상, 김지우 뭐 하현승 이렇게 빅3로 뽑혔는데 김지우 선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작년 8위 그러니까 올해 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기아의 고민이 지금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움과 두산은 어쨌든 하현승과 김지우, 김지우 선수가 안 나간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네. 기아는 엄준상 선수가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3와 나머지의 차이가 좀 기량차가 좀 있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선수들이 뭐 상위 리그에 대한 욕심도 있고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많이 요즘 설득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킹달러 계약금 150만 불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15억이었는데 지금 아까 계산해 보니까 23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억 차이가 됐어요. 환율 차이 때문에. 이런 와. 계약금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자, 올해 드래프트 자원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항상 스카우트들은 엄살이 많아요. 매는 안 좋대. 그래요? 네. 밑밥을 깔고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매는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150을 던질 수 있는 투수 예전에 무조건 앞에서 뽑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150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한 학년 클래스에 한 2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귀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툴이 좋은 야수들이 있으면은 바로 1라운드에서 뽑아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올해 드래프트에도 좀 트렌드가 될 것 같고 네. 자, 이제 김지우 선수 거치를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메이저리그 직행에서 지금까지 뭐 성공한 선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자, 우리 스포티비 MLB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자 모든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교 야구 야수진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투수풀 자체가 좀 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 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투수풀이 좀 많아졌고 예전에는 150만 던질 수 있으면 일단 뽑아왔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150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야수를 뽑아도 2라운드에서 그런 할수 선수들을 있으니까. 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까지 드래프트 상위 지명자들이 죄다 지금 투수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단별로 지금 야수들이 없대. 이제 지금 반대로? 1라운드에서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7번에 뽑힐 선수가 3번에 뽑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올해 드래프트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자, 이렇게 지금 뭐 트레이드, 뭐 외국인 제도, 뭐 신인 드래프트까지 정말 여러 가지 수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올 시즌 KBO 리그의 판도를 흔들 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트레이드도 있지만은 앞으로 어느 팀이 이제 부상자 없이 싸움을 하느냐 부상자? 이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력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전력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다. KBO 리그 구단들 시즌 전에 목표 그 선수들 다 안 아플 때 얘기 들어보면 다 100승할 것 같아요. 어떤 선수는 10승한다고 그러고 어떤 선수는 30홈런 때린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고 선수들의 운동 강도가 예전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부상자도 그만큼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다쳐요. 요즘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시안 게임도 그때 KBO 리그 스포티비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아시안 게임 때 어쨌든 뭐 열흘에서 2주 정도 이 선수들 핵심 선수들이 빠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시즌 막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상은 예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시장의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